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밝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제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를 또 조심할 그 가능성, 장이 너무 얕기 때문에 마냥 미국 주식의 상승을 반길 수만 없다. 물론 좋은 거죠. 하락보다는 좋은데 한국은 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단기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줍줍을 하거나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침착하게 장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새로운 테마군이나 새로운 리딩 종목이 생길 때까지 기존 포트폴리오로 충분하십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좀 복구되고 반등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정도, 이 정도로 봐야지 쫓아가면은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은 그런 하루이다. 조심해야 된다. 또한 시장은 기업 실적 장세로 살짝 전환하는 모습. 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또 나쁘게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시장의 작은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예단해서 판단해서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 하고 들어가면은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아주 얇은 깨언 얼음 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조심조심 살금살금 좌우를 잘 살피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잘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러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오늘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오늘은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시장 주가 취한 봅시다. 다우는 0.62, 나스닥은 0.93, S&P 500은 0.73.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V 계곡을 형성하면서 새 시장이 끝이 났죠. 그만큼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많은 하루만 해도 4, 5%의 수익이 왔다 갈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 시장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잘못하면 많이 잃을 수도 있다. 따라 성급한 줍줍이나 매도는 좀 금물이다. 이렇게 먼저 못을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월 S&P 500 글로벌 제조 PMI 예비치가 50을 기록했다. 6개월로 최고죠. 예상은 49.8 이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 PMI 지수 같은 어떤 제조업 관련 지수들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참 골칫거리죠. 오늘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JP모건의 회장이 지금 FOMC의 경제 전망은 틀렸다.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로 온 상황에는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주의하고 대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 시장이 또 튼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몸을 담고 있는 리더의 모습과 또 데이터만 보고 가는 FOMC와의 그 차이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저는 제이미 다이먼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시진핑이 인민은행을 방문해서 184조 국채를 발행해서 뭔가를 해라, 경제 지원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중국 국부펀드가 어제 중국 ETF에 1조 8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이 뭔가를 움직인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가 늑대 소년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살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따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미스가 있었고 중국 리오픈주에 사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롯데 관광개발 종목들 14,000원, 15,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이 깨져서 해부작거리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오늘 좀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숫자적으로 믿지 말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늘 얘는 과외 엑스트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확대됐다. GM 공장 5,000명 추가 파업이 들어갔네요. 네, 이거 왜 아직도 파업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해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임금 협상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올라오는 거죠. 네,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예저 성장 가속화로 이익이 27%나 급증을 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둘 다 실적을 예상을 상회를 했어요. EPS도 2.99달러, 매출액도 565억 불, 알파벳은 매출 예상 EPS는 1.55달러, 매출액은 766억 달러. 그런데 두 회사의 주가가 서로 엇갈렸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의 시간에서 지금 3.5%나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알파벳은 장의 시장에서 시간의 시장에서 4.63%나 하락을 한 거죠. 클라우드 매출이 알파벳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나왔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주가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흑살이 껍데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위너가 비트코인이라고 그랬죠. 비트코인이 2022년 이후 첫 35,000달러를 돌파를 했다. 현물 ETF가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알주식이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 있고 금리 박살나 있고 이러한 것들의 도피처로, 그리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다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35,000달러를 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시간은 7.57% 상승해서 33,0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그 전에는 35,000달러를 찍고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봐서 35,000달러를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33,000달러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5,000달러부터 시작해서 33,00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한 이번 시장에서 이 아사르장판에서 위너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41개 주에서 메타에 대해서 과도한 중독성이 있다. 미성년 정신건강이 피해가 있다라고 소송을 냈네요. 네, 미국은 참 다양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퀄컴이 새 스마트폰 또 PC용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도 CPU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AI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러한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엔비디아는 또 하락을 했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하면서 한국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어제 무식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렇죠? 네. 하나 마이크론, 프로텍, 이런 HBM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에 큰 리더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0.39%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 HBM 관련주들도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엔비디아, 퀄컴, 인텔, 삼성, 이제 반도체, 새로운 영역의 반도체, 그렇죠?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4차원 산업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AI 관련 반도체 시장에 목숨을 걸고 기술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가 무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자가 또 더 위너 테이크돌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일단 엔비디아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건데, 퀄컴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잘 봐야 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백화쟁맹으로 서로 경쟁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점 상태로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해요.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백화쟁맹처럼 막 전쟁을 하면서 할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이제 양극재, NC, 사본계는 누구누구, 그 다음에 LFP는 누구누구 이렇게 딱 정해져서 과점 상태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인 산업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주가의 움직임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애플이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는데, PC와 노트북에서 새로운 맥 시리즈 출시를 예고했다. 그래서 10월 30일 신제품 출시가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애플에서 선전을 하고 있냐면 무섭도록 빠름 이런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시장은 새로운 칩 개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M1, M2 또 새로운 어떤 칩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애플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0.32%를 그렇게 많이 오른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고전, 글로벌 시장에서의 핸드폰 시장의 고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월 30일 신제품 발품이 되고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와봐야 주가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테슬라는 2.09% 상승하며 216달러. 어제 이제 제가 에코프로를 많이 지켜봤는데 70만 원이 깨졌다 올랐다 막 난리를 치던데 오늘은 좀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연말 쇼키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많이 가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불만을 공매도의 전쟁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왜 주가가 빠진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지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전략을 쓰시는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양극재가 하락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평가됐다. 두 번째는 향후에도 그렇게 주식에서 뭔가 키포인트로 줄만한 매력 포인트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 번 이어서 스페셜리티 제어에서 제너럴한 제어, 커머디티 제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기차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다 주가를 끌어내리고 조정을 받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공매도와 전쟁이다 쇼키즈가 연말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오늘은 달러가 강세로 변했네요. 0.68% 상승하며 106.502 다시 106대로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5.097, 10년짜리는 4.817, 10년짜리가 다시 5% 이하로 내려왔는데 1.8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년짜리는 3.5bp 상승을 했고 지금 우리의 관심은 20년과 30년이죠. 20년짜리는 3.7bp 하락, 30년짜리는 5.1bp 하락. 지금 미국은 2년짜리의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대신 10년짜리 발행을 늘리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수급이 무너지고 이쪽은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2년짜리가 좀 금리가 하락을 하고 10년짜리, 20년짜리가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또 경제도 좋고 여러 원인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정부가 2년짜리 발행을 좀 줄이고 10년짜리 발행을 늘리는 걔들은 전체적 발행 물량만 똑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10년짜리 국채도 4.273으로 좀 하락을 했죠. 네, 좀 하락을 하면서 에크먼의 그 한 줄 트위터 X에 나와 있는 그 한 줄 이제는 뭐 나는 숏을 푼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시장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단과 예측이 힘든 거죠. 이제부터 이제 문제예요. 이제 에크먼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의 전통적인 그 다음에 강력하게 오래 방향성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과 전략이 금리 시장에서 나와야만 믿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크먼의 한 줄 트위터의 한 줄로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이 말은 돌이켜보면 다시 금리는 또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단하지 말라. 금리 하락에 배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반갑게 WTI는 1.73% 하락하며 8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금도 0.62% 하락해서 1975달러. 테슬라 이야기했죠. 애플 이야기했죠. 엔비디아 이야기했죠. 일라인릴리는 1.83% 상승하며 587.23달러. 일라인릴리가 11월 2일인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리 비만 치료제 어제 인벤티지립은 살짝 올라오는데 펩토론은 또 어제도 좀 빠지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제 거의 다 온 듯한 바닥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지금은 매도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TSMC 0.7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87% 상승. 비트코인 이야기했죠? 네,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제 이제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 증시 신용장구가 많이 털렸다. 신용장구가 18조까지 내려왔습니다. 18조. 뭐 그 전에 보면은 18조 3천까지 내려왔는데 그 전에 보면은 거의 뭐 19조까지 갔다 20조까지 갔던 날도 많았죠.
20조까지 갔다가 18조 한 2조가 털렸는데 이제 거의 다 털린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수급상에서 그동안에 막 2시 되면 아침과 2시 두 번에 걸쳐서 막 쏟아지는 그러한 개인들의 그 허겁지겁 털린 그 물량들이 이젠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빌 에크먼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사서 다 먹고 나온다. 그 다음에는 뭘 공략할 것이냐. 당연히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제 추론인 거죠. 국채를 먼저, 주식은 그 다음. 국채 숏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는 많다. 그래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장이 시장의 공감을 얻어가는 중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연준의 과잉 긴축이 결국 경기 둔화나 금융 발작을 만들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자산의 매수 순서도 국채를 먼저 매수해서 먹고 나온 이후에 이제 주식, 국채 먹고 이후 주식 바텀 피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월 의장은 2018년에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오버킬을 불릴 정도로 경기가 꺾일 때까지 긴축을 시행한 전략이 있죠. 네. 오버킬이 경기가 꺾일 정도로 아주 과하게 그냥 금리 인상을 했다는 그런 전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기다. 그동안 시장은 파월의 과거 경험을 들어 경기, 고용 악화 또는 금융시장 발작 둘 중 하나는 있어야 긴축을 멈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SVB 사태나 2018년 오버킬 때와 같은 경로인데 오버킬로 문제가 생긴다면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경제가 망가뜨리죠. 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준이 피봇에 나설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CPI만 잡히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금리는 이미 먹을 시기는 지났다. 이젠 주식의 바텀 피싱을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에크먼의 그 한 줄 요약에서 나는 이제 국채 숏을 꺾었다. 이 속에 그 다음 단계에서 주식을 살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공포가 확산되면 금리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예. 이후 주가가 바닥을 형성을 했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나 후에 주가가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금리가 주가가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올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랐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라는 거죠. 네. 빌 에크먼의 트위터 내용 속에는 이젠 주식을 공격하고 공략할 것이다. 바텀 피싱할 것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테슬라, 알파벳, 넷플릭스 했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했죠. 비자, 메타 플랫폼, 내일 하네요. 네, 서비스 나우, 퍼스트 솔라, 치폴렛, 아마존, 그렇죠. 엠페이지 에너지 이번 주에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11월에도 아시안 네트워크스, AMD, 쇼피파이, 일라이닐리, 스타벅스, 애플, 애플이 11월 3일이네요.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는 11월 22일입니다. 엔비디아는 11월 22일. 이렇게 잘 이거 붙여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기업 실적이 많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건 단타죠. 단타로 치고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적 반등은 반가우나 우리나라 시장은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어제 이미 선반영됐죠. 전일 선반영되면 먼저 상승한 결과로 금일 이익 실현 물량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루도 못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아직 본격적 반등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인 상태다. 이게죠. 단기 투기적 단타 매매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복구되면 현금을 마련할 것이냐.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봐서는 10월만 지나고 11월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현금 마련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많이 터진 상태에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혹시나 모를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가 100으로 잡으면
복구율이 한 90% 되면 한 10% 정도는 현금 마련을 좀 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이지 아주 뭐 현금만을 전적으로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시장을 돌려 세울 이유가 금리 하락 가능성과 기업 실적 그리고 전쟁 협상 무드 이 세 가지인 관계로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팩터들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강하게 이들이 시장을 받치고 떠올릴 것이라는 신념을 버리고 늘 주의해서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도체 오늘 엔비디아의 조정으로 주의가 필요하면 추격 매수는 비추죠. 여기에서 추가 5% 이상 상승 시 단기 이익을 실현해라. 어제 많이 올랐다는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뭐 ISC, 뭐 이런 것, 프로텍, 뭐 이런 것들 HBM 관련주들 있죠. 어제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들이 리더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로 여기서 5%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해라. 단타로 들어갔던 분들은 물려있던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죠. 반면 사우디 발발 수혜주는 추가 상승이 전망돼서 당분간 좀 지속 보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에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죠. 이거 없으면 정말 거의 뭐 폭삭 망해가는 지금 형태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실적 뭔가를 했다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비밀스러운 조약도 많이 맺어왔으니까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MOU라는 것은 지난번에 사우디 왕세자 작년에 와서 메운 거 전부 흑사리 껍데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70%는 다 구라이다. MOU는 다 구라이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센티로 가기 때문에 사우디발 수혜주는 좀 더 들고 갈 필요는 있다. 방산주를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온전주, 수소주 뭐 이런 걸 들고 가야 될지. 어제 보니까 네이버는 벌써 1,000억 원의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할 거냐. 네이버가 저거 하나를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카카오가 저렇게 박살나면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농숏에서 카카오숏, 네이버 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서 한 10% 정도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참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고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 때는 빠른 순환매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시장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은 쓰구리고 앉아서 자기가 가진 종목들이 복구되기를 바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을 응원해 봅니다. 윗꼬리 제발 윗꼬리는 달지 말자. 그냥 오늘 윗꼬리 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줍줍은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들고 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시장 전망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해드립니다. 네, 뭐 아주 시장을 잘 보는 분이 전문가가 오셔서 경제 향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일 관심 종목 뭘 봐야 되고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러한 중요 종목에 대한 코멘트 분석도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좀 가입하셔서 좀 같이 즐기고 아주 뭐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어제 상승한 관계로 이꼬리 달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주의를 하시면서 줍줍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